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모든 학교 자료의 완벽한 플랫폼화, 마이크로소프트 원노트의 활용 편 설명을 맡은 오금중학교 이상민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MS 원노트를 학교에서 업무의 플랫폼처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원노트가 무엇인지, 그 원노트의 개념, 세팅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다음 이제 애드인 기능인 원타스틱이라고 하는 기능을 써서 어떻게 활용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노트라는 것은 사실 오피스군에 포함되어 있은 지 엄청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에 비해서 많이 좀 이렇게 쓰여지지 못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이름이 이렇게 많이 좀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 원노트가 굉장히 기능이 좋다는 것을 알고 많이들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또 교무수첩, 뭐 상담로, 각종 자료 보관, 뭐 모든 정보들을 이 안에다가 다 쓸어 넣어서 플랫폼화를 해서 쓸 수 있고요. 또 좋은 점이 모바일 앱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앱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네, 이 원노트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오피스를 깔면, 그러니까 MS 오피스를 깔면 함께 깔리는데요. 이제 가끔씩 이제 유지보수 업체에서 이렇게 설치를 해주실 때 원노트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설치를 좀 빼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없는 경우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원노트라고 치게 되면 여기서 살짝 조금 어려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노트가 이렇게 두 개가 보입니다. 그쵸? 근데 요 위에 게 있고 밑에 게 있는데 둘 다 같은 원노트는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쓰임새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부터 알아볼 원노트는 요 원노트거든요. 요 원노트고 밑에 있는 요 아이는 조금 간소화된 기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 그러니까 수업용 전자필기장을 쓸 때 조금 더 좋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노트가 이제 오피스 버전에 따라서 원노트라고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요 뒤에 뭐 이렇게 2016, 2012 그런 이제 숫자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 원노트 딱 치면 원노트가 이렇게 바로 딱 나오기도 하지만 여기 버전명이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보통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이제 상관은 없는데 최신 버전을 쓸수록 기능이 확실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게 이렇게 원노트 쳤을 때 원노트가 두 개가 있다. 어떤 거냐 하시는데 둘 다 원노트가 맞습니다. 난 정말 기본적으로 메모처럼 쓰겠다 하시면 이거 쓰셔도 돼요. 근데 기능을 풍부하게 쓰려면 얘를 쓰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노트 설치 유무를 저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원노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방금 설명드렸던 메인, 오늘 할 오피스 버전, 그리고 네, for Windows 10 버전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인터넷상에서 웹브라우저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오피스닷컴 있지 않습니까? 오피스닷컴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원노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앱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형태의 방법으로는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원노트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교재에 없을 수도 있는데, 버전마다 생김새가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요런 형태로 이렇게 쓰고 있지만, 또 사람들마다 그 선호하는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세팅 방법을 이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강의를 딱 하셨는데, 이거는 저 강사님하고 많이 다른데요? 이러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세팅 방법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개는 원노트를 한 번도 안 쓴 경우에는 좀 이런 형태가 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보기 좋게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상단에 여기에 있는 글씨는 쓰는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게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 다른 게 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단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제일 쓰기 편한 형태로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홈을 누르고요. 홈을 누르면 탭이 내려와요. 그럼 여 끝에 보면 최신 버전을 기준으로는 화살표가 있는데 이 끝에 앞정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정. 여기 앞정이. 그럼 앞정은 그냥 박으면 되는데 최신 버전을 기준으로는 이 화살표를 누르고요. 이거를 이제 클래식 리본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클래식. 그러면 이렇게 뭐가 많아지죠. 그쵸? 많아지고 근데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나중에 추가할 내용이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걸 누르고 요렇게 돼 있는데 탭만 표시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접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홈을 누르고 여기를 눌러서 항상 리본 표시 이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항상 리본 표시. 자, 홈에 이거에 항상 리본 표시. 이렇게 하게 되면 네, 화면이 탁 내려오죠. 그쵸? 그리고 여기를 눌러서 앞정을 박아주면 이쪽 수업용 전자필기장, 수업용 전자필기장이 아니고 전자필기장, 네, 전자필기장 영역도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여기를 페이지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 페이지 영역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와서 이쪽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기 설정을 바꿔주면 되는데 탭 레이아웃에 가로 탭, 세로 탭인데 이제 세로 탭을 누르면 이쪽으로 오죠. 그렇죠? 근데 얘를 가로 탭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쪽으로 가죠. 그리고 파일에 옵션에 표시에서 요 맨 밑에 네, 가로 탭 레이아웃 옵션을 얘 하나만 체크를 해주시면 저와 동일한 모습이 나오는데 조금 구형 버전은 요게 조금 달라요. 요 위에만 내용이 있는데 대략 이런 느낌의 메뉴를 눌러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풀고 얘를 제가 얘를 이렇게 체크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쪽이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파일 옵션 표시 가운데 왼쪽에 전자필기장, 그러니까 전자필기장을 이쪽에다 한다는 겁니다. 이쪽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했던 보기의 템 레이아웃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 그러면 저와 똑같은 모습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전자필기장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쪽에 있는 게 전자필기장이에요. 제일 상위 개념이죠. 그러니까 책으로 치면 책의 제목을 지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섹션이라고 하는데 얘는 목차에 해당하겠습니다. 목차. 두 번째 개념이고 맨 마지막은 페이지. 그러니까 각각의 페이지를 의미합니다. 책으로 쳤을 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들려면 로그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로그인을 안 한 경우는 요 위에 이렇게 로그인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얘를 누르시면 되는데 저는 로그인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계정이 여러 개가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해서 추가를 하는 방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 상단을 눌러서 계정 추가를 했고요. 여기다가 임시 계정을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아니오 이 앱에만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뭐 본인 컴퓨터인 경우에는 얘 모든 앱으로 하셔도 되는데 좀 학교 컴퓨터인 경우에는 아니오 이 앱에만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요 원드라이브에만 들어간다는 건데 요거 설명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갑자기 오류가 왜 났냐면 학교 계정이 예를 들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계정이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름이 다르더라도 같은 조직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취소하고 원래 거를 뺀 다음에 다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자, 저는 원래 거를 뺐고요.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 도메인이 같은 계정이 두 개가 들어있으면 제가 테스트한다고 하나를 넣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에 그 오류가 보였던 겁니다. 이 뒷자리 도메인이라고 하죠. 얘가 같은 것들은 동시에 못 들어갑니다. 기업용 계정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학교 또는 기업용 계정. 자, 그랬더니 여기 로그인이 됐습니다. 그쵸? 됐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인이 됐기 때문에 한번 전자필기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을 누르고요. 새로 만들기를 하시면 돼요. 새로 만들기. 자, 여기가 중요한데요. 연수를 진행해 보면 이 클라우드를 누르셔야 되는데 이 PC를 눌러놓고 하시는 경우에는 컴퓨터에 저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버로 동기화가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반드시 얘를 눌러야 된다. 원드라이브를 꼭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원드라이브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원드라이브를 누르고요.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찾아보기 누르면 됩니다. 찾아보기. 어디에다가 이걸 만들 거냐를 정하는 겁니다. 찾아보기를 누르고요. 자, 그러면 이제 AI micro.kl이라는 제 원드라이브가 열린 겁니다. 그중에 이제 문서에다가 넣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갑자기 폴더가 열리지 하실 텐데 이거는 지금 요 원드라이브랑 매칭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로그인한 원드라이브가 이렇게 컴퓨터에 폴더처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들어 준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만들어도 되는데 원노트를 체계적으로 저장해 가면서 쓰기 위해서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 누르고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새 폴더를. 그래서 원노트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서 앞으로 원노트 파일은 여기에다가만 저장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열고요. 여기다가 이름을 써줍니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썼습니다. 그쵸? 그런 다음에 만들기. 자, 같이 쓰려면 초대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취소하겠습니다. 일단은 취소를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전자필기장이 생성이 됐습니다. 자, 요 전자필기장은 잘 보시면 이렇게 생성이 됐잖아요. 생성이 됐는데 원드라이브에 들어가 보면 원노트라는 폴더가 좀 전엔 없었는데 생겼죠. 클릭을 해보면 여기 생겼죠. 그러니까 요 아이가 요 아이인 겁니다. 그쵸? 서로 요렇게 매칭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열어보면 웹상에서 열리는 원노트가 열리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리고 있죠? 네, 이렇게 열렸습니다. 그쵸? 똑같죠? 그쵸? 아직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요. 그쵸?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필기장은 만들었고요. 그 다음은 섹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교무수첩, 그 다음 공문서철, 그 다음 상담록, 그리고 수업자료, 그 다음 뭐 기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원노트는 노트 앱이죠. 그러니까 뭐 엑셀, 워드, 한글 이런 것처럼 정갈하게 쓴다기보다는 나에게 편하게 쓰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무수첩을 한번 써볼 건데 방식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른데 여기서 두 가지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쓰는 방법 그리고 캘린더를 만들어서 쓰는 방법 두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담임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네, 이렇게 썼고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전달 사항이 있어요. 학급 전달 사항. 그리고 단축키가 하나 있는데 컨트롤 1을 외우면 좋습니다. 컨트롤 1이 뭐냐면 여기는 요 할 일 때 그 체크박스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이걸 이렇게 눌러도 되고요. 컨트롤 1로 하셔도 됩니다. 컨트롤 1 요걸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번 네, 이상민 홍순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청소 당번 1조 그리고 가정통신문 배부하기 수련회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드래그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급에 들어가셔서 전달을 하셨어요. 주번 누구다. 근데 얘는 이렇게 밑으로 탁 찍어서 끌어내리게 되면 마우스를 꾹 찍어서 쫙 내리게 되면 이렇게 내려가죠. 청소당번 전달했다. 꽉 찍어서 밑으로 탁 내리면 내려가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업무도 옆에다가 써놓고요. 업무 관련 할 일 태그 경시대회 준비 영어 듣기 평가 준비 뭐 이렇게 하고요. 이번에도 드래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클릭하고 밑으로 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설치형 버전의 원노트에서 작업을 했잖아요. 여기 실시간으로 이렇게 원노트에 웹 브라우저입니다. 웹 지금 오피스닷컴에 있는 여기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렇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버전은 캘린더를 만들어서 쓰면 조금 더 편리한데 그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캘린더는 저는 이미 지금 여기 설치가 되어 있어서 바로 캘린더를 생성할 수 있는데 이거는 원노트에 기본적으로 있는 기능이 아니라 원타스틱이라고 하는 기능을 추가해야 됩니다. 근데 이 원타스틱 기능을 추가하면 더 풍부하게 이 원노트를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인데요. 한번 설치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한번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umeratei.com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하고요. 엔터를 치면 이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원타스틱 for 원노트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타스틱을 깔 수 있는 사이트로 가는데요. 뭐 요 주소를 직접 쳐도 되고요. 그럼 여기 보시면 try 원타스틱 free 요걸 쳐서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32비트냐 64비트냐인데 기본적으로 요즘은 거의 64비트인데 이걸 설치했는데 잘 안 먹으면 32비트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동의합니다 누르고요. 그러면 여기 상단에 다운이 되죠. 그렇죠? 용량이 작습니다. 저는 여러 번 다운을 받아서 여기 숫자가 붙어 있는데 이건 원래 없습니다. 요거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근데 실행하기 전에 설치를 하려면 원노트를 꺼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노트를 이렇게 닫고요. 닫고 설치를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러면 이제 바이러스 이런 건 줄 알고 그냥 좀 멈칫하시는데 추가 정보 실행 하시고 설치가 끝난 거예요. 그럼 스타트 원노트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원노트가 실행이 되는데 요거를 했다고 요 캘린더 기능은 있는 게 아니라 요 기능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요거 다운로드 매크로스 그러니까 설치가 되면 요게 있나만 보시면 돼요. 다운로드 매크로스 요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다운로드 매크로스 요 아이가 설치가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기능을 착착착 갖다 깔아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볼게요. 얘를 클릭을 하면 이런 새로운 UI가 보이죠. 그럼 여기에 Insert Monthly Calendar라고 하는 기능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고 있죠. 그러면 얘를 설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외에도 써보고 싶은 기능들을 추가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얘를 클릭하고요. 자,
인스톨을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나머지는 무시하시면 되고 그냥 클로즈 누르시면 돼요. 클로즈 클릭. 그러면 끝난 겁니다. X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캘린더라는 게 생겨요. 근데 뭐 방금 이거 이미 깔려 있어서 조금 현실감이 없으실 수 있으니까 다른 거 하나 깔아보면 다운로드 매크로스를 들어가서요. 여기 이제 아마 위클리 플래너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쵸? 위클리 플래너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먼슬리 이제 아마 이게 될 겁니다. 눌러서 인스톨. 네. 이렇게 누르게 되면 캘린더에 방금 설치한 위클리 플래너도 이렇게 들어오는 게 보이죠. 저희는 이제 먼슬리 캘린더를 할 거니까 얘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추가를 해서 6월이라고 치고요. 6월 캘린더를 만들어 볼게요. 캘린더 인서트 먼슬리 캘린더. 자, 근데 보통 저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뜨지 않고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more 옵션을 누릅니다. more 옵션 누르고요. 얘를 반드시 라지로 해주셔야 돼요. 얘를 스몰로 생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렇게 작은 게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캘린더, 먼슬리 캘린더, 라지 접혀 있었다면 more options 이렇게 하시면 돼요. insert 하면 캘린더가 생성이 되죠.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날 뭐 교무회의가 있다. 그러면 캘린더 하셔갖고 교무회의 뭐 15시 30분 이렇게 하면 되고 글씨가 너무 큰데? 그러시면 이렇게 해서 작게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쵸? 이렇게 해서 캘린더로 업무를 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공문서처를 편철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편리하게 쓰고 있는 기능인데 저희가 에듀파인에서 일을 할 때 에듀파인에 들어가서 이제 그 한글에 출력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출력을 눌러서 학교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업무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원노트로 출력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에듀파인을 켜기가 조금 어려워서 한글로 한번 대체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파일이 하나가 있는데 한글이나 에듀파인은 어차피 똑같지 않습니까? 인쇄 버튼을 누르는 거는 인쇄를 누릅니다. 에듀파인이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자, 눌렀는데 보통 저희 이제 프린터 이런 거를 누르지 않습니까? 이런 상용 프린터를 누르게 되는데 이걸 누르는 게 아니라 원노트 데스크톱을 누르는 겁니다. 또는 뭐 2016, 2019가 써 있을 수도 있어요. 요거 원노트 데스크톱 얘입니다.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클릭하시고 인쇄를 누르는 거예요. 인쇄를 누르게 되면 원노트가 빡 뜨는 경우도 있는데 안 뜨면 요 밑에 보면 색깔이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러면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근데 저희는 지금 방금 여기 만들었고 여기다가 출력을 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확인. 그러면 이렇게 공문이 원노트에 출력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제목만 한번 요즘은 이제 그 이미지에서도 바로바로 추출을 할 수 있는데 윈도우에서도 가능해지긴 했지만 여기서 그냥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첨부 파일은 어떻게 하느냐? 첨부 파일은 에듀파인에서 일단 한번 꾹 눌러서 전체를 한번 쫙 다운을 해주세요. 저는 이제 바탕화면 폴더에다가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딱 다운을 받거든요. 근데 다운을 받으면 다운을 받은 첨부 파일을 이쪽으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첨부 파일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첨부 파일을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딱 눌러서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잡아서 가지고 온다. 이렇게 가지고 온다. 그래서 꾹 누르고 이렇게 갖고 오시면 돼요. 첨부가 되죠. 그러니까 파일 첨부를 누르면 파일만 첨부되고 이걸 누르면 인쇄가 되면서 첨부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파일 첨부만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오죠.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열어볼 수도 있게 되고 모바일 버전에서도 열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에 보면 한글 뷰어를 깔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용을 하시면 이렇게 아주 편리하게 공문을 핸드폰에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더 좋은 방법은 아까 만든 이 캘린더와 연동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날 이 공문 관련 어떤 업무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할 일 때 그만 미리 하나 해놓으신 다음에
요 공문 있지 않습니까? 뭐 여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보내야 된다. 뭐 이런 공문을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요 빈 공간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달랑 링크를 복사할 수 있어요. 달랑 링크. 이건 이제 주소입니다. 복사를 해요. 복사가 됐죠? 그러면 교무수첩에 가서 여기에다가 컨트롤 V를 하면 이렇게 해당 페이지에 링크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좋냐면요. 다음날 업무를 할 때, 아, 나 이 업무 해야 되지 했잖아요. 그러면 얘를 딱 누르는 순간 그 페이지로 바로 이동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편리하죠. 그쵸?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원타스틱이라고 하는 기능을 생성을 해요. 생성을 했고 저희는 그 중에 캘린더라는 기능을 썼는데 더 많은 기능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캘린더를 만들어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방금 해본 에듀파인 출력을 공문을 원노트로 한 다음에 이 원노트에서 달랑 링크라는 기능을 써서 캘린더에 집어넣으면 이 링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클릭을 하면 그 업무를 어떤 걸 써야 되는지 바로 알 수 있게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편리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상담록입니다. 상담록은 이제 보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특정 학생과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026년 됐습니다. 했는데 요즘 여기 썼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친구들이 알면 안 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자리를 잠깐 비우신 사이에 청소를 하던 친구가 하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락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탭 섹션이라고 하죠. 여기에 가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요. 암호로 보호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암호로 보호. 얘를 누른 다음에 암호 설정. 여기서 0000 하겠습니다. 여기 암호가 걸려요. 이거는 까먹으면 절대로 열 수가 없으니까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껐다가 켜보겠습니다. 껐다가 원노트를 다시 열면 락이 걸리죠. 또는 자리를 비우면 한 10분 정도 있다가 락이 걸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엔터나 클릭을 해서 0000을 하면 다시 열리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달랑 링크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이 학생과 상담이 예정이 돼 있었구나 하는 것도 좀 빠르게 캐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딱 클릭하면 이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담 기능에서 암호를 걸 수 있다는. 그래서 뭐 꼭 상담뿐만 아니라 뭐 좀 개인정보가 중요한 것들도 넣어서 이렇게 락을 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수업 자료 같은 경우에는 좀 평소에 수업 자료로 모아놓고 싶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모아놓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에다 이렇게 저장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영상 자료라고 해서 모을 수도 있고요. 뭐 링크 자료라고 해서 모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이미지 자료라고 해서 모을 수도 있겠죠. 영상 자료를 하나 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유튜브에 있는 요 링크를 평소에 이제 보다가 이거 수업 자료로 아카이브 해놔야지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링크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컨트롤 V를 하면 영상이 딱 들어가는데 이렇게 영상 자체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여기에서도 저희가 플레이를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자료 저장용으로도 좋고요. 또는 수업 시간 학생들 좀 주의사항으로 보여주실 때 뭐 중점사항, 코끼리 바다 거북과 빨대 뭐 이건 지금 그냥 적당히 쓴 내용인데요. 이렇게 요거를 뭐 집중적으로 보면서 코에 긴 네, 빨대가 박힌 거북이. 봐라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편리하게 저장이 가능합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원노트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럼 이렇게 바로 계산도 가능하고요. 표를 그려야 된다. 그럴 때는 삽입에 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도표 같은 것들도 저희가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보면 이제 1-1반, 1-2반, 1-3반 그래서 뭐 1차 시, 2차 시, 3차 시, 4차 시 이렇게 해서 수업 진도를 어디까지 나갔다 뭐 이런 것들도 체크할 때 좋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표에 음영도 적당히 넣을 수 있는데 한글이나 엑셀처럼 그렇게 막 편리한 건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쓰기에는 굉장히 좋죠. 그렇죠?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삽입을 눌러보면 또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뭐 음성 녹음도 할 수 있고요. 기록에 보면 이렇게 음성 녹음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기능들이 많습니다. 스티커도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이게 최신 버전에서 주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리기에 가시면 이제 수업 때 수업 자료 프린트를 여기다 해놓고 수업 때 쓰시기가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펜 같은 기능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펜도 이렇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래서 그 터치가 되는 노트북이면 더 좋겠죠. 뭐 갤럭시북 같은 거 그런 것처럼. 그리고 눈금자 이용을 해갖고 이렇게 네, 뭐 자를 이용해갖고 뭐 선분 같은 거 그을 수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배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꿔서 저희가 또 쓸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 이렇게 존재하죠. 그렇죠? 눈금자 이런 것들 수업 시간에 쓰기에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홈부터 보면 녹음, 녹화 기능들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비디오도 녹화할 수 있어요. 이런 기능들도 있고요. 그리고 방금 보신 것처럼 그리기 기능들도 있고 뭐 여기를 자주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외에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작업한 원노트가 근원적으로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꼭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작업했던 것들이 여기 다 보이고 있죠. 그쵸? 공문서절부터 다 그쵸? 여기 아까 저희가 실제로 여기 작업했던 내용들이 똑같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여기 있던 게 여기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 말인즉슨 원노트 프로그램에서 작업한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동기화가 되고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의 근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원을 저희가 아까 원드라이브 내 파일에서 들어갔었어요. 여기 보면 원노트라고 하는 폴더가 분명히 생긴 게 보이고요. 얘를 눌러보면 원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가 오래 지나서 이 원노트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얘를 눌러서 삭제를 하면 돼요. 근데 실수로 잘못 지었을 경우에는 여기에 휴지통에 가면 또 60일간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쓰지 않겠다 하면 여기에서 삭제를 하시면 되고요. 원노트는 여기 지금 프로그램에 있는 앱에 있는 원노트잖아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닫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서 이거 닫혀요. 닫기. 그럼 없어졌죠. 밑에 있던 우리 학교. 근데 없어졌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이 원노트 전자필기장이 삭제가 된 게 아니라 그냥 가린 겁니다. 가린 거예요. 가린 거라서 여기에 오면 돼요. 물론 파일에 열기에서 바로 다시 열 수 있어요. 이렇게 다시 열 수 있고 검색에서도 우리 학교라고 하면 나와요. 여기서 여는 방법이 있는데 가끔 가다가 이게 잘 안 찾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열어서 열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얘를 클릭을 해요. 원드라이브에 있는 원노트에 간 겁니다. 가서 여기 편집하기를 누르고
데스크톱 앱 열기가 있습니다. 그쵸? 앱 열기. 얘를 클릭을 해요. 그리고 앱을 선택해서 엽니다. 그래서 저희는 얘가 아니었고 얘였죠? 얘에게서 열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앱 열기. 한 번만을 하시는 게 좋아요. 한 번만. 이렇게 해주시면 다시 원노트가 열리게 됩니다.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이렇게 잘 열린 거 보이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원드라이브에 우리가 만들었던 원노트라고 하는 폴더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개념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원노트 앱에 와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얘의 속성을 볼 수 있거든요. 속성. 그러면 여기 보시면 원드라이브에 요 원드라이브에 요 폴더 안에 얘가 들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전자필기장 이름을 바꾸고 싶을 때는요, 가장 좋은 방법이 닫아요. 얘는 다시 닫습니다. 닫으신 다음에 근원이 얘였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이름을 바꾸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얘가 원소스니까 여기서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우리 학교였는데 얘를 뭐 우리 스쿨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업데이트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원이 바뀌었으니까 여기 따라서 바꿀 수 있거든요. 클릭을 한 다음에 우리 스쿨로 바뀌었죠. 그쵸? 바꾼 다음에 편집하기, 아까처럼 앱에서 열기, 앱 선택, 원노트 한 번만 이렇게 해주시면 바뀐 명칭으로 얘가 열리게 될 겁니다. 바뀐 명칭으로 열었죠.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싶을 때는 이런 방식을 취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서 바로 바꾸게 되면 꼬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꾸지 말고 근원에서 바꾸는 것을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원노트는 이렇게 PC용 앱에서 쓸 수도 있지만 플레이스토어나 뭐 그 애플스토어 이런 데서도 앱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앱으로도 설치할 수 있고 사용 방법은 PC랑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설명은 필요 없는데요. 같은 계정을 넣으면 서로 동기화가 돼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바일 앱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노트는 처음 쓰기가 살짝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이렇게 조금 잘 이해가 안 가신다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사이트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 원노트 있습니다. 이 원노트 누르셔가지고 여기 원노트 사용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트 한번 열어보시고요. 여기 오시면 스웨이로 제작해 놓은 원노트 모바일 설명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 여기 이제 좀 인터넷이 좀 빨리 안 뜨는데요. 쭉 다 만들어 놨습니다. 다 만들어 놨고 여기 보시면 뭐 아까 해보신 원타스틱 같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원노트 보기 설정하는 방법까지 여기 다 담아 놨거든요. 여기. 그래서 여기는 지금 말씀 못 드린 것까지도 자세하게 담아 놨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오셔갖고 원노트를 한번 참고를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온라인 매뉴얼에 오시면요. 이렇게 원노트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종류가 어떤지, 로그인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필기장 생성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각각의 메뉴 설명들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분들인데 쭉 나와 있고요. 실제적으로 또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조금 더 실제적인 방법들도 그 다음 챕터에 담겨져 있습니다. 뭐 구조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설명을 뺐지만 모바일 앱, 그러니까 제가 앱을 설명을 잠깐 드렸잖아요. 앱 버전에서는 또 어떻게 쓸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모바일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챕터 3에 저희가 또 잘 담아 놓았습니다. 원노트 모바일 앱 활용하기 요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원타스틱 같은 거. 이제 요거는 또 조금 개념이 다른 문제입니다. 팀스를 해야지 되는 개념이라 요걸 제외하고 나머지들을 한번 쭉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앱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들도 여기에 다 담아 놓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MS 원노트를 학교에서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업무 효율 극대화를 위한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 활용을 설명을 맡은 오금중학교 이상민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이해하고요. 그다음 원드라이브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원드라이브 파일 요청 기능과 같은 조금 더 디테일한 이런 내용들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S 계정을 좀 살펴볼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이제 개인 계정은 보통 이제 아웃룩닷컴 또는 이제 뭐 지메일이나 뭐 네이버 메일로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웃룩을 조금 더 추천을 하기는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쓰는 학교 계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이제 가입을 기본적으로 하면 5GB 주고 이제 뭐 연간 구독을 하면 1TB 이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이메일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개인용을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쓰는 A3 라이센스에서는 이제 기업 또는 학교 계정이죠. 그래서 이 뒷자리가 보통 학교 홈페이지 주소를 보통은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오금중학교다 그러면 오금.뭐 sen.ms.kr 이런 식으로 이 뒷자리가 학교 홈페이지 주소랑 거의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1TB의 클라우드를 제공을 해주고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MS365 비즈니스, 팀스, 쉐어포인트, 이게 MDM이거든요. 인튠, 그리고 애저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그인은 오피스닷컴이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보통 오피스닷컴으로 들어가시면 요거 하나에서 웬만한 것이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강의를 해주실 때는 이 오피스닷컴 요거 하나만 말씀을 해주시면 일반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교육청들마다 가입 사이트가 다르고요. 가입 방법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이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전국 교육청 오피스 365 가입센터가 있는데요. 저희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에 이걸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찾기를 눌러서 예를 들어서 뭐 오금중 이렇게 치면 나오죠. 그리고 선택 완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계정 만들기를 누르고 뭐 교사 학생 전 교사니까 누르고 이렇게 동의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동의를 누르면 되는데요. 이제 요게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 내용을 모르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학교별로 가입 인증키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통 학교로 교육청 공문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공문에 학교별 인증키가 있거나 또는 그 인증키가 공문에 없는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요거 요 위에 보이실까요? 얘가 지역별 그런 파트너사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A마스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문의를 하면 이게 그 공직자용 메일이나 업무용 메일로 이제 그 관련 정보들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입을 해서 바로 쓸 수 있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가입을 했는데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 그러신 경우에는 조금 난감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계정 찾기나 암호 재설정을 여기로 들어오셔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교육청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구교육청 한번 보겠습니다.
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비슷하죠, 서울이랑. 근데 여기 보시면 파트너사가 이름이 다르죠, 그쵸? 스타일은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문의를 하시면 되죠. 여기 들어가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육청이 이런 유사한 패턴을 띠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교육청만 조금 다릅니다. 경기도는 들어가게 되면, 근데 경기도 교육청을 컨설팅 하실 때는 조금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조금 알고 가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경기도 교육청이 조금 사이트가 잘 안 열리는데요. 여기 주소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요거는 추후에 한번 알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경기도교육청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가 그 디지털 원패스로 바뀌면서 인증키 값이 아니라 디지털 원패스를 가입을 하면 들어가서 쓸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을 컨설팅 하실 때는 요 교육청 관련된 공문을 꼭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은 조금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오피스닷컴을 통해서 저희가 로그인을 하고 원드라이브의 개념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트는요, www.office.com을 쳐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www.office.com 여기 들어와서 로그인을 누른 다음에 저는 여기서 임시 계정을 하나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주소가 아니죠. 왜냐면 저희는 이제 도메인을 별도로 구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좀 홈페이지 주소는 길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구매를 해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피스닷컴 요 사이트 하나만 외우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오피스닷컴에 이렇게 들어오면 예전에는 여기에 이제 오피스닷컴 관련된 게 쫙 나왔었는데 지금 이것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이 UI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원드라이브나 또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앱을 눌러 주십시오. 앱을 누르면 각종 서비스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앱 설치는 뭐냐면 이제 교육청이 계약한 A3 라이센스를 쓰는 경우에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 설치형 버전을 무료로 깔아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앱 설치, 이 앱 설치를 눌러서 얘를 누르게 되면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링크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5대까지 설치할 수 있다고 나오죠. 그렇죠? 요거 눌러서 설치를 하면 되는데 유의사항은 예전에 쓰던 프로그램을 삭제를 해야 됩니다. 제어판에 들어가서 예전 프로그램을 삭제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없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메인에 자주 쓰는 서비스들이 보입니다. 이메일, 아웃룩, 뭐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원드라이브, 팀스 뭐 등등등이 있는데 이제 요거를 바로 눌러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또는 모든 앱을 눌러서 안 보이는 경우에는 들어가면 되는데 웬만하면 원드라이브는 메인에 보입니다. 뭐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MS 서비스 중에서는. 그래서 얘를 눌러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서비스들이 쫙 보이고 있고 제가 썼던 자료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내 파일이 있습니다. 이제 요거를 누르시면 되거든요. 내 파일. 얘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폴더들을 생성하거나 볼 수 있는 그런 메인 UI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폴더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새로 추가가 있는데요. 새로 추가를 눌러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수업 자료 공유 이렇게 하고 색깔을 하나 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들기. 네, 그럼 여기에 방금 만든 요 폴더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쵸? 얘가 생성이 됐고요. 얘를 클릭을 해서 공유를 하거나 뭐 삭제를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폴더에 딱 들어가서 요 안에서도 어떤 특정 파일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새로 추가를 눌러서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는데 한번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볼게요. 요 폴더 안에서 파워포인트를 만들면 여기에 파워포인트가 보입니다. 1차 시 수업 자료 해서 만들기. 이렇게 하면 PPT가 이렇게 생성이 됐죠. 그쵸? 만들어졌죠. 그쵸? 그러면 여기로 돌아와 보면 이렇게 파워포인트가 생성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다시 내 파일로 나가서 수업자료 공유 폴더 클릭했더니 이렇게 폴더가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쵸? 그리고 얘를 삭제하고 싶으면 클릭해서 삭제를 하면 됩니다. 삭제를 누르게 되면 네, 휴지통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수로 자료를 잘못 지웠다. 그러면 이 휴지통으로 가시면 되고요. 여기 휴지통에 자료가 있죠. 눌러서 복원을 눌러주게 되면 되고 60일간인가 아마 복원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파일에 다시 갔더니 수업 자료가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자료를 공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유는 이렇게 폴더를 통째로 공유를 하게 되는 방법이 있고 폴더 안에 자료를 공유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폴더를 통째로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들어가서 수업 자료 공유를 누르고요. 자, 요 폴더를 공유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공유를 누르셔도 되고 여기 공유를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공유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유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환경 설정 얘를 반드시 설정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를 누르면 이제 어느 범위까지 설정을 해서 보낼 거냐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끼리만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러면 여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또는 우리 학교 내에서도 선택한 사람만 하겠다 하면 요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학생들이랑 수업을 하실 때는 로그인을 이게 빨리빨리 못하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누구나를 아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쵸? 로그인이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자료를 공유하시는데 뭐 팀 프로젝트라서 학생들이 같이 편집을 한다 그러면 편집 가능으로 하시면 되겠지만 기본적인 자료를 다운만 받게 해야 된다 그러면 보기 가능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특정 기간 동안만 활용을 할 수 있겠다 하시면 날짜를 설정하시거나 또 뭐 암호를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요거에서 보기 가능과 다운로드 불가의 차이점은 둘 다 보는 거는 되는데 얘는 다운도 받을 수 있는데 얘는 다운을 못 받고 인터넷상에서 그냥 쭉 볼 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올려놓고 학생들한테 공유를 했어요. 근데 이 영상을 학생들이 다운을 받아가지 않고 보게만 하겠다 하시면 이 세 번째 거죠. 얘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지금은 보기 가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기 가능. 이렇게 세팅을 잡았죠. 적용을 누릅니다. 그리고 링크를 복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사한 이 링크를 학생들에게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복사한 링크를 한번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붙여 넣었더니 네, 이렇게 폴더가 바로 공유가 됐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료를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여기 편집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요 아이콘이 보이죠. 그렇죠? 이건 편집은 할 수가 없고 다운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하는 방법은 이게 답니다. 사실 뭐 특정 파일을 공유하건 폴더를 공유하건 뭐 요것만 알고 계시면 뭐 공유해서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특정 파일을 공유한다고 하면요. 여기 들어가서 여기 PPT 예를 들어서 뭐 팀끼리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눌러서 편집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공유를 눌러서 환경 설정을 보고 요번에는 편집 가능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편집 가능을 하고 적용을 한 다음에 이 링크를 복사해서 뿌려주시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사용자가 편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원드라이브에만 있는 정말 좋은 기능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파일 요청이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이 파일 요청 기능은 이제 잠깐만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선생님들이 한 폴더에다가 학생들의 과제를 쫙 수합하기를 원하시잖아요. 편하게. 근데 그 폴더 링크를 주면 친구들에게 업로드 권한을 주게 되면 막 다른 친구 거를 볼 수도 있고 삭제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폴더에 받지만 친구들끼리는 서로 볼 수 없게 그런 좋은 방법을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파일 요청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업로드를 할 수 있고 업로드를 할 때 다른 사람께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요약을 하자면 업로드만 되고 보기 편집은 안 되고 MS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편리하게 하나의 폴더에 링크만 있으면 바로바로 업로드를 해서 쫙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수행 과제를 하나 받는다고 치겠습니다. 폴더 색깔 하나 정하고요.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2학년 3반 수행 과제 수합이라고 하는 게 떴습니다. 그쵸? 방법이 너무 간단합니다. 여기 체크하시고요. 파일 요청을 해주시면 돼요. 파일 요청. 이 파일 요청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파일 요청을 누르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뭐 어떻게 뭐 제출할지를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칸에는 학번, 뭐 예를 들어서 뭐 뒷칸에는 이름, 입력 이렇게 있습니다. 요 이제 뒤에 가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링크를 전달만 해주면 됩니다. 엄청나게 간단하죠? 링크 한번 복사해 보겠습니다. 자, 방금 복사한 링크를 이렇게 붙여 넣어 주게 되면 학생들이 링크를 받았죠. 그러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파일을 요청하고 있다고 돼 있고 앞칸에는 이렇게 써라 이렇게 선생님의 지시사항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파일을 학생들이 업로드를 할 때 이 지시사항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칸에다가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학생이 내야 되는 과제입니다. 이거는 좋은 점이 뭐 사진이 됐건 영상이 됐건 어떤 형태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열기. 여기 들어왔죠. 그럼 앞칸에다가 학번을 쓰라고 했으니까 20301 하고 뒷칸에다가는 이름 이렇게 쓰게 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과제 수합이 편리해집니다. 업로드. 자,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추가로 한 명을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파일 선택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20302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2명의 학생의 수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파일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까 요 폴더 만들었었잖아요. 그쵸? 요 폴더 저희가 만들었는데 들어가게 되면 요렇게 쫙 들어오죠. 그래서 보시면 아까 썼던 대로 요렇게 소팅이 됩니다. 이렇게 학번 순으로. 그래서 아주 쉽게 학생들의 자료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방식이고요. 요거는 이제 QR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면 학생들이 뭐 영상으로 촬영을 해갖고 그 자리에서 그냥 QR 찍어서 핸드폰에서도 바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이런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과제를 수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원드라이브 앱을 PC용 앱을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원드라이브 보통 이제 윈도우에는 웬만하면 원드라이브가 깔려 있습니다. 대부분 깔려 있고요. 이제 검색창에 가서 이제 윈도우의 검색창입니다. 원드라이브를 치면 이렇게 원드라이브가 로그인을 하라고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그 오피스닷컴에 넣었던 계정을 넣고 암호를 넣으면 되는데 아주 간혹 가다가 앱이 없거나 너무 구형인 경우에는 요 앱 다운로드 링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앱을 한번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이죠? 원드라이브 다운로드. 그래서 윈도우 11은 무조건 설치가 돼 있고요. 윈도우 10 이제 곧 끝나는데 10을 쓰시는 경우에는 뭐 다운을 받으시면 되는데 웬만하면 그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을 쓰는 이유는 저희가 매번 이렇게 윈도우에서 오피스닷컴을 열고 이렇게 올리고 내려가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C 드라이브의 하드처럼 이 오피스에 원드라이브를 쓸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개념인지를 한번 실제적으로 로그인을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윈도우 검색에서 원드라이브를 치면 이 앱이 열리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원드라이브를 이렇게 설치할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개인용 원드라이브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원드라이브를 하나 쓰고 있는 경우에 다른 원드라이브를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자, 요게 나온 거는 원드라이브를 전혀 앱 버전을 쓰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도입만 좀 다릅니다. 이미 쓰고 있다. 근데 저는 지금 여기 보시면 개인용을 하나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용을 하나 추가하고 싶다 할 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 설정을 누릅니다. 설정. 요 톱니바퀴 설정. 설정을 누르게 되면 계정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계정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계정을 이렇게 추가할 수 있게 나오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동일한 계정을 넣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무슨 의미냐면요. 여기에 로그인을 하면 이 PC 전체에도 이 계정이 적용되게 하겠냐 뭐 이런 뜻인데 저는 좀 선호하지 않아서 No this app only 아니요 이 앱에만 요거를 주로 선호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개인에 따라 다 사용 방법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C에 유저스에 제 원드라이브가 이렇게 학교 이름으로 생성이 됐다라고 나오는데 나는 용량이 너무 많이 채워져서 D 드라이브가 있는데 거기 하고 싶다 하시면 이 위치 변경을 눌러서 위치를 바꿔 주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데다가 지금은 그냥 여기다 해보겠습니다. D가 있으면 뭐 서브 원드라이브는 D에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음 가보겠습니다. 이제 요게 좀 중요한데요. 이거를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초급자인 경우에는 요 백업을 좀 끄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왜냐면 요 백업을 걸게 되면 여기 있던 자료들이 이렇게 후루룩 이렇게 하면서 원드라이브에 이제 동기화가 되면서 여기 있던 게 어디로 사라졌지 하면서 좀 이제 뭐 이중 바탕화면 개념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좀 혼동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안 익숙한 경우에 이걸 잘 쓰면 내 컴퓨터가 어디서나 동일한 환경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요거는 좀 원드라이브 익숙해지시면 추천을 드리고 초급 사용자인 경우에는 요거를 이렇게 꺼주시면 기존에 쓰던 방식과 크게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강조를 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동기화가 바탕화면이 동기화가 되다 보니까 내 바탕화면이 왜 없던 파일이 있고 있던 파일이 없지 하면서 조금 혼동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분을 강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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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요거는 이제 모바일 앱을 뭐 설치하면 좋다 이런 뜻이니까 나중에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내 원드라이브 폴더 열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PC에 이렇게 원드라이브 오금중학교가 설치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하나의 그냥 일반 그 C 드라이브의 폴더처럼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만든 거 잠깐 보시면 요 웹브라우저 상에 요렇게 있었잖아요. 그쵸? 캡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인터넷상에 있었던 요 폴더들이 여기 보시면 동일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쵸? 수행과 제출 똑같이 있고 쭉 있죠. 그쵸? 수업 자료 공유 아까 저희 PPT 만들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똑같이 생겨져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요렇게 PC에다가 원드라이브를 설치를 하게 되면 여기 편리하게 꼭 웹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여기다가 넣으면 여기에 생기고 여기에다가 넣으면 여기에 생기고 이렇게 왔다 갔다를 아주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원드라이브에서 마지막 하나만 더 좋은 기능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렇게 영상을 원드라이브에 올린 경우에는 굉장히 그 영상으로 공유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공유를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굉장히 좋은 영상 플랫폼으로 제공이 됩니다. 스트림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공유를 누르는데 학생들이 영상을 좀 다운을 안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눌러서 아까 처음에 해본 것처럼 여기에 가서 다운로드 불가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누른 다음에 적용하고 링크 복사를 누릅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브라우저에다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제공받았다고 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스트림이라고 하는 형태로 학생들에게 딱 영상 플랫폼처럼 제공이 돼요. 코에 긴 빨대가 박힌 거북이, 20kg이 넘는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네, 유튜브처럼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떤 좀 유튜브에 올리기는 귀찮은데 좀 영상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는 없을까 다운을 못 받게 하면서 할 때 이렇게 원드라이브에다가 넣어서 공유를 하게 되면 스트림이라고 하는 형태로 제공이 된다라는 것들도 함께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교환에 있는 기본적인 원드라이브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